네, 뉴스 정면 승부 여의도 한약방 코너 배정호 교수님,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호선 교수 같은 분이면 좋겠다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이호선 위원장은 이제 들이받는 네. 소하고 이게 임자 주인까지 돌로 쳐 죽이라. 아하. 그래서 네.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고 있다. 아.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김종혁 2년이거든요. 네. 아마 한동훈 대표는 더 높은 징계를 권유할 것 같아요. 소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는 이분이 이런 분이 저는 좋다는 거죠. 아니 지난번 근데 지난주 서정욱 변호사 분명히 저한테 내가 위원장이면 나는 근데 2년은 못 준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저는 마음이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이호선 같은 분이 해야 된다고.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이게 검사나 이런 거 못해요. 판사나. 변호사밖에 못해요. 이호선 교수 같은 분이 또 위원장이 되면 친한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도 높게 갈 텐데 그거는 그냥 차라리 보수를 혁신 보수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원류랑 두 개를 분기하는 균열점이 돼서 오히려 차라리 보수 혁신의 계기가 될까요? 오히려 보수가 다 망하는 게 될까요? 그 사람이 원류는 아니고요. 네. 원래 보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수도 진화해 왔거든요. 네. 70년대 보수와 지금의 보수가 다르듯이. 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 분명한 굵은 선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저당의 문제가 뭐냐면 당 내부의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당 외부의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내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리 편이 누가 득세할 것인가에 완전 매몰되어 있어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서 변호사가 네. 이호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약하니까 네. 중징계를 못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일종의 차도살인이라고 봐야죠. 자기는 마음 약하니까 이호선 같은 사람 해가지고 네. 결국은 쳐내야 된다는데 네. 이호선 이 위원장이 뭘 했습니까? 결국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사고 친 소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소 주인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서 변호사 내지는 친윤의 그런 사람들의 판단은 김종혁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서 변호사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미리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임 요 얘기까지만 해보죠. 지방선거 기획단 그 당심 7% 경선 룰을 지도부에 권고했고 결국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단장이라서 나심이 이제 들어간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만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선거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선거에서의 본선 경쟁력을 좀 덜 감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그런데 옛날에요. 네. 옛날에는 이게 당원이 숫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본선 때문에 민심을 좀 많이 반영하자. 그래서 이게 5대5도 있었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이요. 100만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책임 당원이. 네. 민주당보다는 아직 약간 적지만 100만이면요. 거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대부분에게 반영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면요. 결국에 민심과 당심이 일치할 겁니다. 100만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역선택 빼면 우파 지지하는 당원이 1000만이다. 그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100만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 5대5로 보나 7대3으로 보나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당원의 권리를 좀 더 높여주느냐 아니면 이게 민심을 좀 더 반영하느냐 이 차이인데 저는 큰 시력 있는 논쟁은 아니다. 보는데 아마 7대3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여론조사 같은 데서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에서는 역선택을 빼면 그러게 역선택이라 봐야죠. 유승민 이런 분들. 한동훈 이런 분들이 1, 2등 나오는 게 역선택이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정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민심과 당심이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지난 대선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지금 민심과 당심이 일치한다면은 굳이 국민의힘이 뭐 바꿔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이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민심하고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민심하고 같으면 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이 좀 흔들리고 당 지도부가 흔들릴 때는 다시 5대5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거를 당심 7로 하고 민심 3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 나경원 의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정치 경험이 작아서 지금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원래 뭐라 그래요. 식단계 3년이면은 뭐 라면을 끓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 정치권에서 있었던 구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이 지방정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 특히 당의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방의회에 내 사람을 얼마나 더 포진시킬 것인가. 특히 당선 가능한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지역 자치단체장도 같은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7대3 얘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배정호 교수님은 호남에서 직접 정치인으로 뛰어본 적도 있고 거기는 또 당심이 또 당원이 너무 많아서 호남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심 민심 비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는 게 맞죠. 네. 당이 왜 존재합니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현실 정치에서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경선할 때 제가 민심에서는 10% 가까이 이겼거든요. 근데 당심 권리당원에서 져가지고 공천을 못 받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주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의 배출한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파면돼가지고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당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이나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윤 의견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민심하고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당이 지금 당심이라는 이유로 극우 보수 성향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민심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데 당심의 비중을 70% 높인다? 이건 반대로 가는 거죠. 더 국민들과 고립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이 망하러 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지방선거 기획단장이잖아요. 네. 이 경우는 저는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심을 높인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강성 친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강성 지지층 당심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이걸 70% 올리면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약에 당의 그 경선 규정을 만든다면 자기를 위한 그런 이제 규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은 당심을 잘 파악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때 한덕수 총리로 후보를 바꾸려고 했는데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당심은 잘 알고 있나라는 의문이 가끔 생겼고 2025년에 당원민주주의의 가장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는 오히려 그 투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올해 정치권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 전향적으로 확 그전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검의 추천권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까지도 민주당이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지라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약간 거리를 두든지 하여튼 모호한 입장입니다.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반면에 또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입법을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여야가 합의가 되면 바로라도 될 텐데 그래서 둘 다 뭔가 하기로는 하는데 진짜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좀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이 진짜 하자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뭐 그거는 이설이 없고요. 네. 특검의 가장 중요한 게 추천이에요. 네. 저는 내용에 뭐 신천지를 넣냐 마냐 뭐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냐 마냐 이거는 특검 수사하다 보면 또 이게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추천을 누가 해서 제대로 된 특검이 임명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선은요.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국민의힘하고 이제 개혁신당 합친 거거든요. 네. 법원은 제3자입니다. 법원을 안 믿고 이게 우리 누굴 믿어요. 그게 저는 최선인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민주당이 뭐 본인을 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하나에서 임명하면 그냥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그다음 차선은 뭐냐. 네. 차선은 이게 대한변협해야 돼요. 이걸 민변이 하겠다는 거예요. 민변은 진보단체입니다. 네.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되고 저는 최선은 국민의힘 안대로 그냥 대법원이 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대한변협이 하는 걸로 그냥 빨리 마무리 짓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 봐요. 네. 지난번에 근데 대한변협이랑 이제 서영교 의원 또 여의도 회동 논란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변협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변협에 추천할 것 때문에 변협에서 이사회를 열 거예요. 네. 딱 이 전체 이사회에 따라서 추천하거든요. 따라서 그나마 민변보다는 낫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제가 민변 돈을 내는데. 네,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이제 특검을 먼저 주도적으로 하자고 한 쪽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를 덜컥 받지 않습니까? 속내는 물론 다르겠죠. 뭐 2차 특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는 것인데 지금 추천이 잘 돼야 내용도 굉장히 알차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의 전제 조건은 합리적이고 그 제3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대한변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변은 아마 그 보수층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민변도 안 받을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330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통일교 이걸 하면은 서로 이제 상대방에 연루된 정치인들만 생각했는데 네. 이게 내 발등에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국민들에게는 특검을 하긴 하나보다라는 인식만 주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시간 끌기 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배정호 교수님. 일단 저는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30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이 태도를 바꿨을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하고 연루된 것 같으니까 밀어붙이면 물타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덜컥 받아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일종의 부메랑이 된 것이 아닌가. 대대적으로 특검이 드러나면 민주당에도 뭐 일부 타격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에는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30일이나 걸리는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서 변호사께서 법원에 맡기는 게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누구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른팔이에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누구냐?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법원장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금 뭐 통일교 특검의 후보 추천을 맡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민변은 맞지 않고 변협은 맞는다?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협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3자 추천을 누가 하는지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 줄다리기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빨리 통일교 특검을 처리해라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저 네. 사족을 좀 붙이자면 네. 법원 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즉 문재인 정권 때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사예요. 네. 그 조희대의 뭐 오른팔 왼팔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장을 한다 그래서 중립적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의 팩트에 근거해서 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기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안에 이념에 뭐 좌우 관계없이 다 변협 회원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 가입입니다. 네. 그 법정 얘기를 단체입니다. 하려고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천대엽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경우고 그래서 사실 역대 특검 중에 대법원장 추천
대한변협 추천에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장 추천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있고요. 그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김병기 원내대표 계속 뭔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뭐 공항에서 좀 가족들까지 의전 편의를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었고 본인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숙박권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아래 가격대 숙박권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 제공을 보좌진이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거절해서 실제로 그 편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자식의 어떤 뭐 대학 편입 의혹 문제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궁박한 처지에 좀 몰려 있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5번째인 게요. 옛날에 큰아들이 국정원에 떨어져 가지고요. 국정 부인이 국정원의 기술실장하고 통화한 거. 왜 우리 아들 빨리 취업 안 됐냐. 그런 의혹이 이게, 있었죠. 이게 MBC에서 보도했잖아요. 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타파에서 두 채아들이 있죠. 거기 숭실대 편입 중소기업에 들어가 편입 이걸 또 보도한 게 있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쿠팡 사장하고 그 부사장하고 70만 원. 점심 먹은 거. 네. 이게 세 번째 의혹이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칼. 이게 160만 원이 왜 법에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커피 한 잔 얻어먹어도 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이게 1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왜 불법이 아니죠? 저는 이게 돈 돌려주면 끝납니까? 돌려주면 그럼 뇌물 받아서 다 돌려주면 끝나게 해요. 이거는 이게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그래요. 지금 며느리하고 손자거든요. 거기는 이게 어디서 수소했느냐. 또 이게 그 하노이에 어느 수소로 나왔느냐. 이거 금방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부인은요. 또 이게 뭐 면세점에 쇼핑하다가 휴게실 안 썼지만 라운지를 안 썼지만 그러나 그거는 쇼핑의 문제고 일단 이게 보좌진이 부탁한 거 맞잖아요. 이것도 이게 저는 뭐 갑질을 떠나서 이게 그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벌써 5번째예요. 네. 이 정도면 이게 최소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내 지도부가 좀 핀치에 몰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정홍희 의원님.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도가 조금 아까 이제 MBC 뉴스타파도 얘기하셨지만 한겨레에 의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언론이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갖든 간에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거. 저는 이 내용 중에 지금 뭐 서 변호사 다 얘기하셨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선의로 가족 편의를 요청한 듯하다. 보좌진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네.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 칼 호텔 관련해 가지고 30만 원이라고 이제 본인은 30만 원대 그 룸 레이트가 네. 그런데 지금 한겨레에서 알아본 바로는 72만 원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로얄 스위트룸. 스윗이라 그러던가 네. 그러던 것 같은데 그 왜 이걸 자꾸 굳이 30만 원이라 하나 바로 그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누구 말이 맞든 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진위를 가리진 못하겠으나 보좌진 얘기 나오죠. 또 칼 뭐 호텔 얘기 나오죠. 하노이 얘기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초거대 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또 그 태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기자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물론 이제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가 뭐 어떤 사람은 길한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언론이 사실 좀 두렵거든요. 네. 또 두려워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나? 적대감을 가지고 아니 질문한 거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이런 거 볼 때 본인도 상당히 그 당혹스럽겠지만 아마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소통 창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민주당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람들이 꽤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배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백척간두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쿠팡에 이어서 뭐 대한항공 여러 가지가 잇따라 터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사냥 본능이 발동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좀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고 이런 와중에 뭐가 또 하나 터진다면 상당히 좀 수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유 불문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이유 불문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칼 호텔 관련해 가지고 160만 원이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 뭐 30만 원대니까 뭐 100만 원이 안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일단 뭐 청탁 금지법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떠나서 뭐 본인이 이게 그 돈을 뭐 액수를 떠나서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이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무위 또 소속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대한항공이 관련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에 적용되는 건 아닌가. 이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그래서 상당히 좀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참 이게 뭐 투표로 뽑힌 원내대표니까 사실 뭐 누가 뭐 임명권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거취를 정해야 되는 문제일 텐데 그 전에 원내 부대표의 그 훈시경 뭐 하여튼 거기 논란도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대통령 이번에 업무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났는데 6개월 후에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어쨌든 좀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고 생각하고 뭐 너무 만기칠남이라 우리 서 변호사님 늘 얘기하지만 자신 있고 여론 이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나쁘지 않다는 여론 근거는 제가 못 받고 있죠. 네. 다 하향세로 내가 알고 있고 여론이 네. 조금씩. 자 지금 이게 그 국민들이요 가장 급한 게 생리대값입니까? 네. 지금 환율 그 외에도 이게 농산물이나 이게 물가 유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심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값 이걸 물어야지 왜 생리대값을 지금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아니 너무 지엽적인 말단 공무원이 할 걸 대통령이 하고 있다. 더 큰 잡아야 될 게 많은데 네.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KSOI에서 22, 23일 이틀 동안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56%가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 26.2%. 네.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전국 주도권을 네. 당에서 대통령실로 이제 옮겨왔다라는 그 자족감이 있는 것 같고요. 재밌다고 자칭하잖아요.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그런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번 그 3, 4분기에 경제 성장률 미국 4.3%, 네. 우리나라 1.3%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고요.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